예술가들에게 기술과의 협업을 열심히 좀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술가들은 기술자들이랑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나서 작업을 했을까? 네, 별로 그렇지 않죠. 이제 기술자들은 예술가들을 정말 작품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 바꾸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은 처음에 스펙시트에 정확하게 짜여진 대로 사전 기획한 거를 구현하는 거지. 계속해서 탐색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예술가는 계속해서 탐색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예술도 결국엔 어떤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조합하고 구조화해서 보여지는 방식을 최종적으로 구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자주 바꾸니까 이제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단순히 뭐 작업할 때 누구는 바꾸고 누구는 뭐 그거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커뮤니티도 다르고 이런 일들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줘도 그냥 하고 불행한 작업이 되는, 정서적으로 불행한 작업이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선 방향을 좀 잡아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 과제를 받게 됐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기술이랑 융복합하고 싶은 예술가들은 기술자를 어디서 만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전화번호는 공개돼 있나요? 혹은 뭐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아보고 뭐 이메일로 연락하나요? 그리고 같이 만나면 작업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죠? 예술가는 기술을 다루는 법을 배우나요? 아니면 뭐 오더를 주면 기술자가 구현해 주나요? 이런 현장, 진짜 필드에서 작업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정책,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뭔가 민간의 어떤 활동의 마중물이 되려면 그 활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뭐 아트앤테크 생태계라고, 사실 생태계는 저는 아직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설명하기 좋으라고. 일종의 아트앤테크 생태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예술기술 융복합 작업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참여 관찰 같은 걸 해보겠다라는 거랑 이제 비슷한 작업을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면서 여러 작가들이나 기획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아트앤테크 분야에는 누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주로 음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테크놀로지, 예를 들면 그 집에 전구도 못 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전구 그냥 손으로 대면 감전되는지, 뭐 두꺼비 집을 내리고 나면 이걸 손을 대도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잘 보기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 누가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던졌었습니다. 크게 보면 백남준이 제일 유명하죠. 백남준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본인의 작업을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돈을 막 주면서 이걸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합시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나는 사실 그건 관심이 없는데 일단 내 작품에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니 땡큐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영역으로 좀 들어와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룹이 제일 크게 활발하게 이 씬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90년대 한 후반 정도까지는 문화 정책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장르 예술의 시대였었어요. 음악, 무용, 미술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는 시대를 살았었죠. 근데 2010년 정도를 지나면서 그런 장르 구분에 대해서 일단 예술가들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지겨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것들을 쓸 수 있는 환경도 됐고 예술가들 간의 콜라보레이션 작업들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일군의 무리들이 생겼는데, 그러면 내 작품을 가지고 어디 이제 뭐 수상 이렇게 컨테스트를 내거나 혹은 작품 지원 사업에 어플라이를 할 때 어떤 장르입니다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다원 예술이라고 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다원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뭐랄까 성격적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방식의 최전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꼭 사람이 표현해야 되나? 뭐 이런 것까지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원 예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기술과의 접합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또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좀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에서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꽤 준다라고 하니까, 이참에 그러면 한번 나도 좀, 이렇게, 뭐, 규모 있는 작업을 시도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새로 그냥 이런 제도가 만들어낸 계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기술을 대하는 태도가 이 그룹들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아트 쪽에 속해 있는 그룹은 공부를 오랫동안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를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그래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연예술 쪽, 융복합 장르 쪽이 공연예술 베이스인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무용이든 음악이든 그러니까 전공 훈련 과정 안에서 기술이라는 건 없었죠.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예술가의 삶을 살면서 따로 기술을 공부까지 할 정도의 뭐 그런 상황들은 잘 벌어지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기술과 접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기술을 다루지는 못하겠어. 결국 작업의 방식은 대부분 다 기술자와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용역이라고 하죠. 오더를 주고 기술자가 구현해오는 뭐 그런 방식의 작업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볼 수 있을까라고 그냥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연구팀 멤버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건 작가가 기술을 재료로 쓰고 있는 것 같아. 재료 단위로까지 분해서 쓰고 있는 것 같고 이쪽 그룹은 효과로서 기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불러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작업을 해요. 하면 그 많은 작품들은 다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을 이제 해볼 수가 있죠. 정부에서는 미디어 아트 하라고 혹은 아트 앤 테크놀로지 혹은 아트 앤 사이언스 하라고 여기저기서 뭐 문체부, 과학창의재단, 뭐 교육부 등등등 여기저기서 많은 작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작업들은 다 어디로 가지?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도 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어봤었어요. 이게 뭐 이렇게 딱 그 군집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경향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작가로서의 명망이 있는 기성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만들고 나면 주로 초청 전시를 중심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업을 하는데 뭐 몇 개월에서 몇 년씩 걸리는 그리고 당연히 작가 한 명이 하지 않죠. 프로덕션 팀이라고 해서 기술팀이라든지 프로듀싱 그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팀을 짜서 작업을 하고요. 대규모 장비가 들어가고 많은 돈을 쓰게 되는 작업이죠. 당연히 한국에서 이런 작업을 하는 작가의 수는 절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정도의 리소스를 끌어오려면 이미 명성이 꽤 높아야겠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세월이 많이 가면 명성을 쌓겠지만 어떻게 작업을 할까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을 만나서 이제 물어봤을 때 설치 형태의 작업을 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뭐 많이 있죠. 근데 조금 더 자기를 어필을 하기도 해야 되고 해서 다작을 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들을 취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방식이 이제 SNS인 거예요. 이게 매체랑 작업과 작업의 주기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되는데 인스타그램에 가서 미디어 아트 치면 정말 몇백 개의 그 해시태그들이 쭉 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던 작가들은 이제 데일리 워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코딩 작업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런 크리에이티브 코딩은 어떤 설치 작업이 필요 없죠. 전기 배선을 하고 기계를 깎고 벽을 뚫고 이래야 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코딩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영상에 대한 디틀림이든지 새로운 표현이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워크를 하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성 작가 그룹이 가지고 있는 만들고 있는 커뮤니티는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 씬 혹은 파인 아트 씬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공고한 커뮤니티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신진 작가에게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을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코딩을 배웠던 스터디 공동체 이런 건가요? 했더니 그런 건 아니고 공동체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공동체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해시태그 공동체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연결돼. 내 작업을 해시태그로 전송하고 해시태그로 찾아서 보고 피드백도 주고 오 잘했어라고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해시태그 공동체인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참 흥미로운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에 커뮤니티가 있고 컬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직 그건 형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에서 필드에서 컬처가 성숙하거나 형태를 갖추어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만드는 제도의 가이드라인이 이 컬처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산 규정이라든지 여러 규제적 형태의 컬처만 현재는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통용되는 감성은 있죠. 뭐 서브컬처 씬이라든지 이런저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감성은 있지만 좀 커뮤니티로서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었어요. 한국에서의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필드는 사실상 생산 체계만 좀 과도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부 정책도 여기만 밀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웃풋이 보이잖아요. 작품이라고 하는 아웃풋이 보이니까 여기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작가들에게 작품을 만들려고. 근데 사실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행위, 이 생산체계의 행위는 이것만 단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관람하고 비평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논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합의 지점들이 생기고 그게 하나의 관습이 되고 규칙이 되고 또 작업을 하다가 엔지니어들을 더 만나고 서로 연락처들을 교환하고 이러면서 분업의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생산 체계도 잘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냥 작가가 어찌어찌 운이 좋아서 혹은 본인이 명성이 있거나 뭐 이래서 좋은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맨바닥에서 생고생하면서 고군분투해서 각자 도생 방식으로 이제 생산을 해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아트 앤 테크 생태계가 한국에 아직 있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냥 제가 이제 연구 보고서에 마지막에 그렇게 썼는데 지금 현재 한국의 아트 앤 테크 분야는 개별 작가들이 고립된 섬처럼 작업을 하고 있고 연결되길 원하고 알고 싶어 하지만 그걸 예를 들면 어색한 소개팅처럼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작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정보적 재료가 됐든 작업의 재료가 됐든 공간 어떤 거점이 됐든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생태계에 저변이 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냥 고립된 섬들의 집합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느꼈었던 바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출연한다라고 하는 건 기존 작업의 경계에 대해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이스트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이 갑자기 DNA 분석한 결과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가지고 나는 작가야 라고 얘기하고 나왔을 때 기존의 예술 분야 작가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되게 불편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오픈리스트가 높은 사람들은 수용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던지는 효과가 있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뭐지? 혹은 우리가 익히 예술이라고 불러왔던 그것의 경계는 뭐고 왜 그 경계가 형성되어 있지? 결국 예술이라는 게 동시대성을 가지고 변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식의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의 출연을 지원할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단순히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의 개별 작업의 묶음들을 낙수효과처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문화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